개인적으로 소화기구가 가장 어렵습니다. 해석상으로 문구가 어려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소화기구 너무 앞부분보다는 몇 가지 기본적인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화기구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소화기구의 종류는 크게 소화기, 그 다음에 간이소화용구, 자동확산 소화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세 가지. 그래서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서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는 소화기구의 종류, 뭐 소형 소화기, 대형 소화기 이야기하겠죠. 그 자동 소화장치다라고 하면 총 6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이제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장치, 상업용 주방 자동 소화장치. 둘은 설치 대상으로 보면 딱 극명하게 대립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얘는 설치 대상이 없지요. 현재까지는. 얘는 있죠. 아파트 30층 이상의 오피스텔 이렇게 설치 대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네 가지 이제 주거용 자동 소화 장치인데 가스, 분말, 고체 에어로졸. 얘를 한꺼번에 정리하십시오. 한꺼번에. 따로따로 보시면 안 되고요. 설치 대상을 딱 놓고 보면 그러니까 가스, 분말, 고체 에어로졸이냐 아니면 캐비넷형이냐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경우에 따라 가스, 분말, 고체, 에어로졸만 설치되는 대상이 있고요. 아니면 경우에 따라 가스, 분말, 고체, 에어로졸에 캐비넷형이 설치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요거는 극명하게 기준을 잡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동 소화장치의 종류는 크게 주거용, 상업용, 가스, 분말, 고체, 에어로졸, 캐비넷형. 종류는 6가지고요. 설치 대상으로 보면 얘는 아파트 30층 이상의 오피스텔 정리 끝났고요. 얘는 설치 대상 없습니다. 그리고 가스, 분말, 고체, 에어로졸은 같이 설치 대상 1가지. 그 다음에 캐비넷형 자동 소화장치 설치 대상 1가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각각의 이제 화재의 종류, 일반 화재다, 유리 화재다, 거기에 따라 뭐 적응성 있는 또는 적응성 없는 소화약제, 전기 화재, 그리고 적응성 있는 또는 적응성 없는. 근데 표현이 이제 보면 뭐가 나오죠? 전기 화재야. 이제 제3조 정의에 이야기하고 있는 표현이고, 우리가 잘 배우지 않은 표현 중에 뭐가 있냐면, 뭐 형식 승인 및 제품 검사 기술 기준, 그 다음에 성능 인증 및 제품 검사 기술 기준. 무슨 뜻인지는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펼친다라고 해서 뭐 새로운 이론이나 새로운 개념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뭐 용어 정리. 예를 들어서 내가 형식 승인이 무슨 뜻인지 안다. 그러면 말 그대로 지문에서 요구하는 것을 생각을 해주고 공부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내가 형식 승인을 몰라. 뭔지 모르겠어. 그리고 성능 인증이 뭔지 몰라. 모르겠어. 그리고 나서 밑에 있는 걸 공부하시면 절대 안 된다. 그죠? 됐습니다. 약간의 이제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주방 화재, 그에 따라 형식 승인 또는 성능 인증. 그래서 이제 이미 정리를 해왔죠. 제가 형식 승인은 뭐다, 성능 인증은 뭐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런 것들은 중요해서 이미 다 시험 문제 나왔던 부분이죠. 점검이 됐건 설계가 됐건, 특히 점검 쪽에서 많이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소방용품이다라고 하는 표현에서 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크게 이제 형식 승인과 성능 인증, 물론 이것 말고도 더 있지요. 여기까지 저희가 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크게 2가지 정도. 세부적으로 다 외우시면 땡큐 한데, 그죠? 거기까지는 아직 그러실 단계는 아니고요. 그냥 개념 정도는 잡아주시면 됩니다. 형식 승인이다라고 하면 필수입니다. 필수. 어떤 의미에서는요? 의무죠, 의무. 그래서 우리가 시설법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형식 승인을 받지 않은 물품을 전시하거나 판매하거나 소방시설의 공사에 쓰여서는 안 되죠. 그렇게 되면 처벌받습니다. 얘는 뭐라고? 이렇게 이제 앞에서 이야기하죠. 소방용품이다. 무조건 강제적인 사항이고요. 승인은, 형식 승인은 사실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강제사항이 아니고요. 어떤 의미에서 자율적인 사항이에요. 제조업체가 어떤 물품을 뽑을 때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그럼 이거를 실제 주관자다라고 뭐 대부분 이제 소방청이 되겠죠. 소방청장.
그렇지만 이제 소방청장이 이런 업무를 하지 않죠. 보시면 이제 우리 법 이야기할 때 저희가 이야기할 파트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소방청장의 고유한 업무를 업무 위탁을 줬죠. 업무 대행. 교육이다라고 하는 거 또는요 검사라고 하는 거 누구에게 줬죠? 교육은 한국 소방안전협회가 아니라 안전원. 얘는요 한국 소방산업 기술원. 그죠? 여기서 다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용품, 제품들은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강제사항은 아니다. 다만 이제 경우에 따라 이게 화재안전 기준에서 분기 배관을 또는 가스계 소화 설비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설계 프로그램은 성능 인증 받은 거 쓰세요라고 하는 순간 강제가 되는 거죠. 왜? 화재안전 기준은 소방청장의 고시거든요. 어떤 의미에서는 법입니다. 법을 강제적으로 그 문구에 적용했기 때문에 그때는 자율적, 강제가 아니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자율이죠. 자율적인 사항인데 화재안전기준에서 각각의 기준에서 얘를 쓰십시오라고 하는 순간 그때는 강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형식 승인품은 최대 이제 32개로 되어 있습니다. 뭐 소화기, 말씀드렸던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장치, 캐비넷청 자동 소화장치, 가스 자동 소화장치, 분말 자동 소화장치, 고체 에어로졸 자동 소화장치. 빠져있는 거 뭐가 빠졌죠? 상업용 주방 자동 소화장치. 상업용 주방 자동 소화장치는요. 상업용에 얘를 적용하고 싶어도 좀 애매하죠. 상업용의 주방의 한계를 잡아줘야 되거든요. 어디 조그만 소규모의 식당도 상업용으로 볼 수가 있고요. 대규모의 거래처, 공장에 납품하는 그런 공장도 주방도 사실 상업용 주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뭐 죄송한 표현이 될 수 있지만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됩니다. 그죠? 법을 적용시켜서 얘가 들어가야 되는데 아파트는 쉽죠. 죄송하지만 건설사만 이렇게 푸시하면 되거든요. 보통 어디에? 아파트, 오피스텔, 시공사만 잡으면 되는데 얘는 상업용 주방 자동 소화장치는 시공사를 잡는다고 해결될 게 아니라 민을 잡아야 되거든요. 반발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직 설치 대상이 없습니다. 자동 확산 소화기, 에어로졸식, 그다음에 투척용, 그다음에 소화약제. 여기 이제 소화약제다라고 하면 각각의 이제 소화약제가 다 들어가는 거죠. 분말이 됐건, CO2가 됐건, 청정이 됐건 이렇게 되는 거고 각각의 소화약제가 이제 설비의 개념으로 넘어가면 그 양을 가지고 우리가 시설을 꾸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가스관 선택 밸브. 경우에 따라 이제 유도등, 누전 경보기, 발신기, 감지기, 수신기, 비상조명 등 가스 누설 경보기, 중계기, 경종. 그리고 이제 피난 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헤드, 호스, 송수구, 소화전, 공기흡기, 그리고 마지막에 방염제 등등 이렇게 들어 32가지. 성능 인증품은요. 성능 인증품은 크게 두 가지의 법률적인 기준을 받습니다. 하나는 어디? 소방용품의 품질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누구로?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해서 총 몇 개? 20개. 그래서 축구항식 표지, 예비전원, 비상 콘센트, 소화전함, 전선, 밸브, 압력 스위치, 축전지, 뭐 소화설비용 헤드, 그다음에 가압용기, 그다음에 흡수관, 방수구 등등등등. 그리고 두 번째가 어디? 소방청장의 고시죠. 그래서 성능 인증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 품목에 관한 고시에서 이야기하는 게 총 몇 가지? 17가지. 이게 이제 17회 점검 실무에서 얘를 이제 이렇게 나온 거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죽으나 사나 19가지를 다 외우고 있어야지 쓰는 거죠. 가혹하죠, 가혹해. 근데 이미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패스. 출제자들이 어떤 갖는 경향 중에 두 가지 어떤 원칙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는 시중 교재에서 내지 않는다. 두 번째는 똑같은 문제 내지 않는다. 어떡하죠? 시중 교재의 모든 책들은 우리가 수계 소화 설비, 포 소화 설비, 가스계 소화 설비, 그다음에 자탐, 제어는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 사이사이 원칙을 가지고 풀어낸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사실 뭐 중복적인 문제가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약간 거리감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개념은 잡아두시면 될 것 같고 굳이 외우신다라고 하는 보다는 잠깐 공부하실 때마다 한번 쳐다보고 이렇게 해도 아마 쓸 수 있지 않을까 정도 매칭만 시켜놓으면 되지 않을까. 참고죠.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장에 나가시면 아셔야 됩니다. 그죠? 얘가 어떤 품목인지 어느 기준에서 내가 찾아볼 수 있는지는 아셔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끄집어내지 못한다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소방시설 관리사로서 전문가거든요. 최소한 어드바이스, 컨설턴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시간을 주시면 제가 차려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려면
어디 있는지는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화약제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다라고 하면 소형 소화기와 대형 소화기. 소형이다라고 하면요, 능력 단위 1단위 이상이고요. 대형 단위 미만을 우리가 소형 소화기. 대형이다라고 하면 능력 단위를 따지기 전에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된다? 운반대하고 바퀴가 있어야 됩니다. 운반대하고 바퀴가 있고 A급은 10단위 이상, B급은 20단위 이상. 그래서 단위라고 하는 거는 사실 뭐 여기까지는 뭐 그냥 참고사항인 거죠. 그래서 단위는 불을 끌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하지요. 저희가 A급 화재는 A급 능력 단위를 따지고요. B급은 B급 능력 단위를 따지고요. C급은 뭐라고 표현하죠? 적응성. 그죠? 능력 단위가 없습니다. 그냥 적응성. 쓸 수 있느냐, 쓸 수 없느냐를 따집니다. 그럼 얘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능력 단위를 매기는지 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A급은 나무를 이렇게 쌉니다. 오리나무 쭉 싸죠. 총 몇 개? 144개 정도를 쌌습니다. 그리고 인화성 액체 위험물을 붓고요. 불을 확 붙입니다. 그리고 한 3분 지날 때까지 냅둡니다. 3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아우, 엄청나게 잘 타죠. 그죠? 그런 상태로 내가 A급 능력 단위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이런 덩거를 하나 닦으면 144개짜리를 하나 닦으면 그때 부여되는 게 2단위입니다. 2단위. 그리고 경우에 따라 3단위짜리 있죠. 3단위. 그죠? 그러면 4단위가 나오려면 이런 덩어리 몇 개를 끈다고요? 2개 끄면 4단위가 되는 겁니다. 하나 끌 때마다 144개짜리. 그럼 요거보다 좀 줄인 숫자 몇 개? 90개짜리, 90개짜리를 하나 닦습니다. 그러면 얘가 1단위. 그럼 즉 3단위가 나오기 위해서 A급에 대한 적응성 3단위가 나오기 위해서는요. 즉 144개짜리 하나 끄고요. 그 다음에 90개짜리 하나 끄면 3단위 능력 단위가 나오는 거죠. 대략 이렇게 하고요. B급은 뭐죠? 화재가 일반 가연물이 아니라 인화성 액체 이온물이죠. 얘는 그래서 우리가 시험체의 크기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가로 세로 일정한 크기의 시험체가 있고요. 높이는 대략 한 30c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얘를 좀 쪼개 볼까요? 높이만 보면 그중에 한 15cm 가량. 그래서 한 3cm까지는 휘발유가 있고요. 그리고 한 12cm는 여기 물이 들어 있습니다. 얘는 특별하게 이 사이즈의 크기에 따라 뭐가 능력 단위 부여되는 개념이 틀리죠. 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사이즈면 그만큼의 능력 단위를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큰 사이즈다. 큰 능력 단위를 부여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능력 단위를 산정하는 거 정도. 여기는 그냥 여러분들 궁금해 하실까봐 말씀드린 거고, 이건 공부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물어보면 대충 쓰시는 거죠. 그죠? 정 안 되면 나무 든 거를 놓고 쌓아서 능력 단위를 산정한다. B급 능력 단위는요. B급 능력 단위는 말 그대로 인화성 액체 위험물을 붓고 불을 끄는 능력 단위를 산정한다. 쓰고 보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자동 소화 장치다라고 크게 이제 6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 상업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 가스 분말 고체 에어로졸, 그리고 건너뛰고 캐비넷. 그죠? 주거용이다라고 하면 주거용 주방에 들어갑니다. 결과론적으로 주의하실 건 뭐다? 열원이다라고 하는 관점. 최근 들어서 인덕션이라고 하는 거, 전기적인 장치를 많이 씁니다. 이거 할까요, 말까요? 해야죠. 왜? 열원이다라고 하면 전기 플러스 가스, 전기 포함하는 겁니다. 무조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업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는 상업용 주방에 들어가는 거고요. 얘도 열원이다라고 하면 전기 가스에 자동으로 차단. 그러니까 특히 이제 요거 상업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하고 그다음에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는 뒤에 나오지만 특징이 있죠. 기능이 있습니다. 기능이다라고 하는 관점. 어떤 기능이죠? 이런 열원들을 탐지할 수 있는 기능. 대표적인 게 가스다라고 하면 첫 번째 뭐죠? 기능. 그러니까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 저희가 한 기능을 이야기해 본다라고 했을 때 이런 기능이죠. 가스 탐지. 그죠? 가스 탐지에 따른 뭐죠? 경보. 가스 탐지에 따른 어디? 차단.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화재 탐지. 화재 탐지에 따른 경보. 화재 탐지에 따른 소화. 그죠? 뭐 굳이 뭐 여러분들 텍스트처럼 이렇게 딱
정형화된 틀이 아니라 상식의 잣대에서 이렇게 기능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이게 이제 기존에 했던 거 뭐랑 틀린 점이다. 예전에는 뭐가 있었죠? 주방에 이렇게 자동 확산 소화기가 있었죠. 얘는요, 탐지 기능 있나요? 탐지다라고 하는 개념은 경보를 위해서 탐지하는 겁니다. 그죠? 탐지를 통해서 소화다라고 하는 개념은 거의 뭐 큰 의미가 없는 개념이죠. 근데 기존에 있던 이거 자동 확산 소화기는요, 뭐 사실 부가적인 이런 개념이 없고 전부 오로지 요거만 소화라고 하는 관점만 있었죠. 기능이다라고 특히 이야기할 수 없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좀 틀린 거. 물론 이제 기존에 이런 거 말고 이미 형태는 유사한 저런 것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명칭이 정확하게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장치 쓰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 캐비넷형이다라고 하면요, 열,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하여 소화 약재를 소화하는 캐비넷 형태의 뭐 소화장치. 그럼 자동 가스는요, 열, 연기, 불꽃을 감지하여 가스계 약재가, 분말 자동 소화장치는요, 열, 연기, 불꽃을 감지하여 분말 상태의 소화 약재가, 고체 에어로졸은요, 열, 연기, 불꽃을 감지하여 고체 에어로졸이,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너무 텍스트에, 그죠? 너무 정형화된 틀에 목매이지 않아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FM대로 이거 하면 외워야 되죠? 못 외웁니다. 저는 못 외웁니다. 그렇게 외우실 필요가 없다. 이게 이제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것보다, 그죠? 회색용이가 보다, 가스, 자동 소화장치인 거죠. 가스계 소화 설비다라고 하면 이제 물 분무 등 소화 설비죠. 면적으로 치면 어떻게 되죠? 전기실의 바닥 면적 얼마? 3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그죠? 지금처럼 이해하면 판넬이죠. 큐비클 타입이죠. 수전 설비 방식인데 큐비클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화재는 어디에서? 저 안쪽에서 벌어지죠. 밖에서 이렇게 약재 쏴봐야 효과는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여기 얘를 동작시키기 위해서 연기 감지기에 그리고 열 감지기, 얘가 동작할 정도의 화재다라고 하면 이거 홀라당 태워야 됩니다. 이거 홀라당 태워서 약재 쏴봐야 이거 안 꺼집니다. 그죠? 이게 훨씬 더 현실적이고요. 특별하게 유지 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 센서를 안에다 집어넣으면요, 경우에 따라 센서만 집어넣으면 끝이죠. 센서가 열을 감지하는 순간 확 터지거든요. 특별하게 뭐 경보라고 하는 기능은 없지만 충실하게 금액이 적은 상태에서 자기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는 좋은 장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많이 지금 부가적으로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부가적으로 좀 더 보면 일반 화재다, 뭐 나무, 섬유, 종이, 플라스틱, 섬유 뭐 등등 있지만 결국은 뭐죠? 재가 남는 화재를 우리가 일반 화재, 그다음에 B급 화재다라고 하면 유리 화재, 재가 남지 않는 화재입니다. 인화성 가스, 액체 등의 화재를 이야기하고요. 전기 화재다라고 하면 통전 중인 상태, 통전, 즉 전기가 흐르고 있는 상태의 화재를 우리가 C급 전기 화재 이렇게 표현하고요. 주방 화재는요, 말 그대로 주방에 쓰는 동식물유입니다. 동식물유다라고 하면 제4류 위험물에 지금 속하죠. 1석유류, 2석유류, 제3석유류, 제4석유류, 그 외 동식물유. 근데 얘는 좀 더 특징적인 의미를 갖는데, 동식물유 같은 경우 주방에서 많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얘는 발화점이 엄청 낮습니다. 거의 B점과 같다. 기름이 끓기 시작하는 온도가 니꼴 스스로 타는 온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B급으로 구분하고 있다가 워낙 화재에 대한 빈도가 높고 피해가 크니까 우리가 K급으로 별도로 뽑아낸 소화 등급이다, 화재 등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왜 하지 않을까요? 나머지 것들은 얘를 정리해 주셔야죠. 그죠? 여러분들 교재가 약간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거 구분법이 이게 맞습니다. 보면 이제 별표 1에 되면 적응성 있는 소화 약재고요. 보면 이산화탄소, 할로겐, 그다음에 청정, 이번에 개정된 게 할로겐 화합물 또는 불활성 기체, 여기까지가 뭐죠? 가스계죠, 가스계. 그리고 인산염류, 중탄산염류, 이는 뭐죠? 제1인산암모늄, 중탄산 나트륨 또는 중탄산 칼륨이 들어갔으니까 뭐죠? 제1인산암모늄은 뭐죠? 제3종 분말이고요. 중탄산 칼륨, 중탄산 나트륨은요, 1종 아니면 2종이죠. 그래서 얘는 큰 형태로 보면 분말 소화 약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재가 어제 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나머지 거
알칼리, 강화액, 포, 물은요. 물질의 상태로 보면 액체이고요. 그 나머지 게 고체 에어로졸, 모래, 팽창질소 그 밖의 것. 얘가 이제 기타의 것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죄송하지만 제가 암기법 되게 싫어하거든요. 왜? 잘 쓰지 않는 것 중에 한 가지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이할청, 청정이 훨씬 쉽습니다. 인중, 상강, 포물, 고마, 팽, 그 이렇게 외워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얘를 외워야지만 얘가 술수가 있습니다. A급, B급, 그 다음에 C급, K급. 어떻게 외운다? 거꾸로. 1, 5, 13, 13 하면 다 되죠. 거꾸로 하는 거예요. 나머지 거, 그러니까 적응성 없는 거라든가 또는요 형식 승인에서 오케이 받은 것을 거꾸로 외우신다라. 동그라미 숫자가 훨씬 더 많거든요. 동그라미 숫자를 외우기 더 힘드니까 거꾸로 제외 대상을 보신다. 숫자를 구유한 겁니다. 1번부터 몇 번까지? 13번까지. 그래서 1, 5, 13 빼곤 다 A급 화재에서는요. 다 적응성이 있는 거고요. B급에서는요. 13번 빼고 다 동그라미 적응성이 있는 거죠. 순서를 거꾸로 어퍼치나 매치나 여러분들은 갖고 계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험 문제는 이렇게 치사하게 물어보죠.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점검 실무 선행학습입니다.